안녕하세요. 방구석 철학입니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면 그래도 살아온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법 사람 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 타입의 사람들과 마주치고 인연이 되어 교류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일들을 겪게 되고 인간관계를 자이든 타이든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의외로 인간관계의 풀이 넓어지지 못하고 반대로 좁아지게 됩니다. 친구라고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어쩌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고 삶을 살아오면서 겪은 자기의 경험과 환경 등의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 가치관이 정립되고 확립되는데, 이 가치관은 꽤나 단단하기에 아주 오래 시간 알고 지내온 친구라고 하더라도 이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관계를 이어나가기가 무척 어렵고 힘듭니다. 오랜 친구이기에 충분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반대로 남들이 모르는 단점과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슬리는 부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친구 역시 나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친구라고 해서 다를 것은 없겠지요. 친하다고 해서 오래되었다고 해서 참고 지내다 보면 결국은 내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시간이란 의외로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뭐가 중요합니까? 시간보다는 가치관이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기다 코드가 맞고 취미가 맞고 성향까지 맞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세상 누구보다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소나무같이 한결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하기 마련입니다. 만날수록 기분이 나쁘고 나 자신에게 해를 주는 사람이라 여겨지고 느껴진다면 제 아무리 오랜 친구라 하더라도 그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관계에서 한두 번의 실수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내 자신이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진다면 그 인연을 굳이 이어나가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친구가 바뀔 기미 또는 바뀔 의지가 없다면 관계를 빨리 정리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입니다. 제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반드시 인연을 끊어야 하는 5가지 친구 유형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관계를 손절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는 친구가 있다면 이를 참고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의견은 언제나 무시하고 자신의 말만 옳다 주장하는 친구.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자기 의견만 내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통 독불장군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말은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고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자신과 다른 의견에는 공격적으로 돌변합니다. 상대방의 말이 아무리 옳다 해도 귀를 막고 자신의 주장만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 외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과 나누는 대화도 하나의 경쟁으로 여기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이야기를 할 때조차도 자신의 말이 절대로 옳아야 하며 끊임없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 상대를 자기보다 아래라고 여기며 상대방을 가르치려 듭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도 선생님이 학생에게 수업을 하듯 대화를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는 것을 좋아하고 상대방이 조금도 필요로 하지도 않는 충고를 계속해서 하려 합니다. 원하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충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충고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말을 한다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격성을 띠며 화를 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심리적인 측면에서 내면의 자신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남들보다 앞서고 이겨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고 있으며 대화를 소통의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의 경쟁,
대결 구도로 바라보기 때문에 승부욕을 가지고 상대방을 꺾으려 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의 생각을 듣는 사람에게 강제로 주입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과는 대화를 지속하고 이어가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너를 생각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자신의 지식과 우월감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고 상대방과의 조율이나 합의는 없으며 아주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과 행동만이 최선이고 최고라 믿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조건 자신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벽과 이야기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인간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인도, 감옥과 같은 고립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면 반드시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 어디에나 상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주변에 꼭 있기 마련입니다. 단순한 인간관계라면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면 끝나지만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단체의 지도자나 리더가 된다면 그 단체의 방향성은 아마도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팀에 있어서 금전적인 손해나 팀의 구성 및 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사람과는 되도록이면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 오래 알던 친구 사이라도 나이가 들면 생활 환경이 바뀌고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의 변화가 생기고 이를 통해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라면 이러한 차이에 크게 개의치 않고 친구를 존중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친구를 한결같이 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와 달리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랑을 하지 않으면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에 습관처럼 자랑을 하게 됩니다. 물론 대화를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 자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관심 없어 하고 오로지 끊임없이 자기 과시와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그 내면의 열등감이나 컴플렉스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인정받지 못했던 것들이나 상황이 자신에게 컴플렉스로 남아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자기 과시를 하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컴플렉스, 상처를 스스로 치유하고자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시하는 것을 공감해주고 호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랑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힘든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자랑할 때 맞장구나 공감을 해주지 마시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 주제를 다른 쪽으로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요? 상대방에게 자기 과시가 과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자중할 것입니다. 셋째, 베풀지는 않고 받기만 하는 친구. 베품에 있어 절대로 대가를 바래서는 안 됩니다. 불교에서 보시라고 하는 베품을 중요시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답은 나와 있습니다. 과시하지 않고 검소하고 청렴하게 사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친구 관계에서 베풀 줄 모르고 오직 받기만 하고 내가 얼마나 이익을 얻는지 계산기부터 두들겨 보는 것은 앞서 말한 것들의 본질과는 조금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있어 손해와 이익을 계산해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오로지 그것뿐이라면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자신 이외의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남을 통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려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기업에 다니고 승승장구하여 친구들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럼 친구들이 만날 때 항상 이 친구가 계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마음이 통하고 둘도 없는 친구들끼리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더 베풀 수는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강요와 눈치에 의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세상 어디에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감사함을 모르고 그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친구는 상대가 밥을 사더라도 그 흔한 잘 먹겠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쩐 일로 자신이 뭐라도 대접하는 날에는 생색이 하늘을 찌릅니다. 이런 친구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친구를 생각할 때 친구가 어려우니 내가 먼저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이제 이 친구에게 얻어먹을 수 있는 콩고물은 끝이군이라는 생각이 우선일 것입니다. 베풀 때 순수한 마음이 아닌 항상 자신의 손익부터 고려하는 친구는 지금이라도 멀리해야 합니다. 넷째, 열등감을 갖고 있는 친구. 어린 시절부터 둘도 없이 친한 사이로 지내온 친구라 하더라도 나이가 먹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삶의 조건이 대부분은 바뀌게 됩니다. 나이를 먹어가며 정해왔던 진로, 그리고 경험, 환경에 따라 서로가 가진 것들이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 명예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이 삶의 조건을 결정하는 요인입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는 항상 자신보다 나은 상황의 친구들을 비교하고 질투합니다. 일반적인 친구라면 현재의 상황 따윈 전혀 고려치 않고 옛 추억을 회상하며 서로 사심 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친구는 다른 친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겉으로는 축하해주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친구가 좋지 않은 일을 겪었을 때는 겉으로는 친구를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척하지만 이 역시도 안을 들여다보면 친구의 고통을 기뻐하고 이를 통해 위안을 얻고 은근히 즐기고 행복해합니다. 이런 친구라도 오랜 시간을 함께하면 관계가 친밀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사람의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당연한 감정이기에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만약 이런 친구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자신의 언행에 항상 주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런 친구는 나의 잘못된 언행을 약점 삼아 나에게 칼처럼 들이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늘 거짓말하는 친구.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나 한 명쯤은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습관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해도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 신뢰가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조차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관계의 지속성이 약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친구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낮은 자존감, 약점을 덮어버리고 지워내기 위해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친구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듣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것입니다. 하지만 습관이라는 것이
말 한마디로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특히 일생의 대부분을 그렇게 살아왔다면 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친구의 습관을 고치려 하기보다는 거짓말로부터 내가 상처받고 피해받지 않도록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그 상황 자체를 기록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막무가내식의 말싸움이 되지 않도록 해줄 것입니다. 뻔한 거짓말이라면 내게 있는 기록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기록 자체가 친구에게 시비가 걸릴 수 있겠지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기록된 것이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늘 거짓말을 말하는 친구의 말을 걸러듣는 것입니다. 늘 거짓말을 하는 친구의 말은 이것도 거짓말이겠구나 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가 싫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미워하거나 경멸하지는 마세요. 인격장애의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신적으로 미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친구를 측은하게 여기고 친구의 거짓말을 걸러서 들을 줄 알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늘 거짓말을 하는 이 친구가 선을 넘으면 그때 인연을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친구는 절대로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친구라 함은 가깝게 오래 사귀어 정이 두터운 사람을 뜻한다고 합니다. 이런 친구의 존재는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늘 소중히 여기고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인생을 살아간다면 가족 못지않은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친구는 이와 반대로 독처럼 나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라면 과감하게 인연을 끊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것입니다. 내게 좋은 친구와 독이 되는 친구의 기준을 가늠하기가 어렵다면 인연을 끊어야 하는 이 5가지 유형의 친구로 기준을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손절하는 것이 슬플 수 있겠지만 또 다른 좋은 인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 방구석 철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